저는 그 수원에서 왔고요. 두 아이의 엄마이고, 원래는 오늘 걔네들 초딩 둘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10,000원만 주면 안 따라가겠다. 10,000원만 주면 문방구에서 그 시간을 때울 수 있다라고 해서 협상을 해서 10,000원을 주고 어떻게 자유롭게 혼자 왔습니다. 그래서 10,000원을 2시간, 3시간 정도에 다 쓰지 않고 잘 견뎌서 나한테 전화하지 않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저는 프리랜서 영어 통역사입니다. 근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. 저는 누가 저한테 이거 영어 뭐라고 해요? 라고 물어볼까 봐 항상 긴장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. 사람들은 영어 통역사면 뭐 다 아는 거 아닌가요? 뭐 쉬운 거 아닌가요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저도 제가 외우지 않은 영어는 잘 모릅니다. 사실 저는요,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ABCD부터 배웠고요. 해외 유학을 나간 적도 없고 어학연수를 해본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영문과도 사실 아닙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렇지만 저는 해외에 나가보겠다는 그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.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었거든요.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. 그래서 가이드 자격증을 땄어요.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본 가이드를 따라 여행 가시겠어요? 안 가시겠죠. 그래서 아무도 저를 안 써줘요. 심지어 저는 또 길치예요. 그래서 네,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통역사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조건의 국내파가 통역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선택일 수 있겠죠. 하지만 제가 어느 기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 물론 대박 사고를 칩니다. 어느 날 통역을 할 때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추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. 영어로 모르겠는 거예요. 강사님이 관성이랑 비슷하다. 그것도 영어로 모르겠는 거예요. 어떻게 통역했을까요? 결국 저는 저 관성의 뜻을 그 단어에 넣습니다.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계속하려는 성질이라는 말을 그 단어 대신에 넣어서 문장을 길게 통역을 하게 됩니다. 엄청나게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. 그래서 뒤에 계시던 담당자분이 사전을 막 찾아서 저한테 던져줍니다. 야, 그거 임피터스 이렇게 알려줬어요, 저한테.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다음 그 추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자신 있게 해야지 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통역할 준비를 하고 이제 마침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. 제가 통역을 합니다. 이 기계는 임포텐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 겁니다. 임포텐스는 발기부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.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. 그래서 졸고 있던 그 외국인 교육생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업이 재밌을 수가 없다면서 결국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. 네. 프리랜서지만 사실 매번 다른 고객, 다른 과제를 공부해야 합니다. 어렵겠죠. 하지만 저는 이 어려운 통역이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유학파든 영어 천재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분야만이 제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려울수록 그 통역을 사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10여 년간 사실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정된 이런 현재 상황에서도 저는 더 좋은 기회를 바라게 되고 더 괜찮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가면 또 그런 영재들이 또 있습니다. 막 해외 유학파, 막 영어 영재들 막 있어요. 항상 많아요. 그러면 내가 10년 만에 이룬 걸 그 사람들은 정말 몇 년 만에 한 것 같은 그런 광경을 보면 되게 속상합니다.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해외 유학을 못했을까? 왜 나는 저런 영재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을까?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치명적인 문제가 제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피곤한 오후가 되면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고객들이 어느 날 영어로 쭉 듣다가 어느 날 한국말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봐요. 고향이 어디세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이상하게 대답은 또 사투리로 나오면 대구요.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. 네.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안는 한국어 표준어가 안 되는 이런 통역사로서 항상 그런 자괴감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. 그러면 제가 했던 그 성과들을 사실 무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성공을 정의하기로 했어요.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그 수많은 시간보다 그 성공이라는 정상에서의 잠깐의 시간에 더 많이 집착합니다.
하지만 우리는 정상에서 한 30분 정도만 머물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내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저의 성공의 정의를 어제보다 나은 오늘, 그리고 그 올라가는 시간, 그 시간을 저의 성공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애를 문방구에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서는 이 도전을 했고요. 이 불토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가진 오늘의 성공이 아닐까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